오늘은 쓰레기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어떤지, 어떤 것이 쓰레기 문제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플라스틱 남용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전 세계에 폐기된 플라스틱은 63억 톤 중에 재활용되는 비율이 몇 프로다? 6%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매립되거나 그냥 환경에 유입된다는 거죠. 심각합니다. 하루당 한국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된다? 5,00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 우리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전 세계에 소비되는 비닐봉지의 양이 5조 개 정도 되고요. 플라스틱이 햇빛에 삭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산화탄소보다 그 아주 강력한 메탄 가스가 있는데요. 그 메탄 가스가 온실가스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삭어서 되고요. 플라스틱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대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 10만여 개나 되고, 이것은 청산가리보다 10,000배나 강한 독성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 분마다 구입되는 플라스틱 물병의 수가 10만 개고요. 학자들이 예측하는 2050년도 바닷속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네. 그리고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양 쓰레기 중에요. 90%고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이렇게 지구로 쭉 돌린다고 하면 400바퀴를 돌 수 있다고 해요. 한 해 동안 전 세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800만 톤 정도 되고,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담배 꽁초는 해양 쓰레기 중에 1위입니다. 엄청나죠. 예. 자, 그러면 플라스틱이 왜 안 좋을까요? 플라스틱이 안 좋은 이유는 바로 작게 쪼개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게 태우거나 또는 이제 부식될 때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크기에 따라서 명칭이 약간 다른데요. 이 큰 플라스틱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하고요. 5,00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때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샴푸나 이런 이제 뭐 헤어젤 이런 데 들어가는 마이크로 비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1000 마이크로미터를 이야기해요. 1000 마이크로미터는 1mm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mm 정도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1mm 정도는 마이크로 비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우리 그 직선을 보시면요.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0.1 마이크로미터에서 5,000 마이크로미터까지를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0.1을 기준으로 해서 0.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한 플라스틱이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흡수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관에. 이게 외부에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이런 나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다. 예. 그 다음에 이게 20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는 기관이 흡수되고요. 또 100 마이크로미터인 경우에는 간문맥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 림프액에서는 150 정도 흡수되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150 이상인 경우에는 소화기관에서는 흡수가 되지만 상피층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피부에서는 150 마이크로미터는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보시면 우리가 좀 무서울 수 있어요. 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작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다. 그냥 외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서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걸 제가 그림으로 좀 더 표현해 봤는데요. 일단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이크로 비드를 많이 함유하는데요. 치약이나 샴푸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죠. 일상생활에서 양치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마이크로 비드는 이미 1000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작아요. 이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지게 되고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유해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 작은 입자의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고래 또는 바다새, 이것을 먹이로 생각하게 될 거고요. 고래나 바다새, 물고기들은 이것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섭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장장애, 이 번식력 저하되거나 죽거나 폐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물고기들이 그렇게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을 또 섭취한 플랑크톤도 또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는 물고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워낙 작다 보면 이 플랑크톤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해 버리게 됩니다.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물고기들이 이 플랑크톤을 섭취하게 되면 물고기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버렸던 플라스틱 쓰레기, 우리가 머리 감고 또는 양치하면서 헹구고 버렸던 마이크로 비드들이 함유된 플랑크톤을 물고기들이 먹게 되는 거죠. 물고기들이 먹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생선, 새우, 굴, 천연 소금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또 우리가 먹게 되겠죠. 이게 반복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플라스틱은. 실제로 몇몇 학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 하나 정도의 플라스틱 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만들어지고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이크로 비드가 함유된 치약이나 샴푸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돼서 미세 플라스틱 또 나노 플라스틱으로 작은 입자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 쪼개진 입자들은 일반 물고기가 섭취하게 되면 성장장애, 번식력 저하, 감염, 또 이제 죽게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런 플라스틱이 좀 더 미세하게 쪼개지면 플랑크톤이 이것들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럼 섭취한 플랑크톤을 또 물고기가 먹게 되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결국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인체의 소화기관 또 인체의 혈액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돌게 되고요. 어느 순간 뇌에 가거나 어느 순간 심장에 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쓰레기 문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 폐기물이 워낙 많다, 양이. 폐기물 쓰레기. 그리고 두 번째,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쓰레기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치고 그 해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까지 감안돼서 일상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환경과 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강력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고 플라스틱을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터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과 쓰레기 문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